안녕하세요. 평양냉면입니다. 이제는 진짜 여름이네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음악가예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썼던 일기장의 내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지금 이 작고 어두운 방에 앉아 있으니 제가 내린 결정이 너무나 흥분되면서도 무서워요. 내일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을 시작해요. 처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잡았을 때가 기억나요. 겨우 6살이었는데 그 악기가 제 작은 손에는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마을 어른이신 김 선생님께서 평양에서 우리 마을에 선물로 가져오셨죠. 지연아. 그분이 눈을 반짝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거란다. 그 순간부터 바이올린은 제 영혼의 일부가 됐어요. 쉴 새 없이 연습했고 모든 감정을 각 음표에 쏟아부었죠. 마을 어른들은 광장에 모여 앉아 계셨고 제가 연주할 때면 주름진 얼굴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우리의 작은 영재로구나 라고 속삭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부모님은 나름대로 절 지지해 주셨어요. 지연아, 어머니가 자부심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재능은 위대한 수령님의 선물이란다. 현명하게 사용해야 해. 저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도 작은 의문이 들었어요. 제 음악은 정말 국가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저를 위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실력이 늘었어요. 16살에 저는 명성 높은 북한 공연예술단에 선발됐어요. 그들 말로는 영광이라고 했죠. 정권에 봉사하고 우리나라의 영광을 안길 기회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제 영혼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예술단에서의 삶은 끝없는 리허설, 공연, 사상교육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새벽 전에 일어나요. 몸은 전날의 노력으로 아팠어요. 다시 우리 강사가 엄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우리나라의 영광을 위해 완벽해야 해. 저는 자주 생각해요. 이게 정말 음악의 본질일까요? 선전의 도구, 정권의 무기, 매 공연마다 온 마음을 다해 연주하지만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져요. 텅 빈 것 같았어요. 지난주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남한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한이라니요. 우리는 늘 적이라고 들었죠. 이걸 쓰고 있자니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이 뛰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 지도자들이 말하는 지옥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지연아, 짧은 휴식 시간에 제 친구 미선이가 속삭였어요. 국경 너머가 정말 어떤지 궁금하지 않아? 저는 긴장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누군가 엿들을까봐 겁이 나서요. 당연히 아니지. 자동적으로 대답했어요. 그 거짓말이 혀에 쓴맛을 남기네요.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필요한 모든 게 있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제 마음이 소리치고 있어요. 그래, 그래, 궁금해.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우리 국경 너머의 세상에 대해 생각해요. 우리가 배운 모든 게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이 끝없는 공연과 선전의 순환 외에 더 많은 게 인생에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내일 우리는 남한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엄격하게 감시되는 문화교류라고 하죠. 우리 정권의 우월성을 보여줄 기회라고요. 하지만 제게는 그 이상으로 느껴져요. 제가 꿈꿔왔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게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배우게 될 것들에 대해 행동할 용기가 있을까요? 김 선생님이 제게 첫 바이올린을 주셨던 날을 떠올려요. 음악은 마음을 바꿀 힘이 있단다. 그분이 낮고 긴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절대 잊지 마라, 지연아.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여정을 앞두고 보니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져요. 음악이 정말로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 마음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쓰는 동안 룸메이트들의 고요한 숨소리가 들려요. 그들은 평화롭게 자고 있어요. 저를 괴롭히는 의심 없이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유일한 사람일까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진실에 의문을 품는다고 해서 배신자일까요? 눈을 감으면 제가 상상하는 남한이 그려져요. 밝은 불빛, 북적이는 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그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절망에서 태어난 환상일까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남한 땅을 밟고 바이올린을 들고 배운 대로 연주할 준비를 할 거예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저를 압도할 것 같은 질문들, 의심들, 갈망들의 폭풍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일기장님, 제가 위대한 모험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끔찍한 실수의 경계에 서 있는 걸까요? 시간만이 알려줄 거예요.
이제 잠을 자야겠어요. 내일은 새로운 날이 밝고 새로운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새로운 지연이 태어날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페이지에 모두 기록하겠다고 약속할게요. 이곳이 제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일지도 몰라요. 첫 번째 날 버스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더라고요. 서울의 화려한 도시 불빛이 제 눈을 현혹시켰어요. 제가 떠나온 평양의 어두운 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저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붙잡았어요. 이 낯선 세상에서 제 생명줄 같은 거였거든요. 번화한 거리는 저를 압도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진정한 행복의 모습인 걸까요? 저는 동료 음악가이자 친구인 미선에게 돌아섰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속삭였죠. 너무 크게 말하면 이 꿈이 깨질까봐 두려웠거든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지 않아?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호텔로 데려갈 때 저는 주변의 풍요로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채로운 옷으로 가득 찬 상점 창문들,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식당들,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화면들은 제가 알지 못했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게 우리의 소위 적국이라는 곳일 수 있나요?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제가 본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푹신한 매트리스가 제 몸 아래에서 낯설게 느껴졌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치였죠. 눈을 감고 그날의 사건들을 되새겨봤어요. 우리 가족이 이걸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여기에 자유, 삶의 순수한 활력에 대해 말한다면 그들이 믿어줄까요? 두 번째 날, 오늘 우리는 첫 공연을 했어요. 제가 무대에 서서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시키고 관객들을 둘러보았죠. 그들의 얼굴은 호기심의 바다였고 어떤 사람들의 눈에서는 동정심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우리가 떠나온 삶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여전히 느끼는 엄격한 통제를 그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연주를 시작했고 항상 그랬듯이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음표들이 더 높이, 더 자유롭게 솟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들도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는 것처럼요. 연주하면서 앞줄에 앉은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은 연민과 이해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보여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공연이 끝나고 우리가 서둘러 방으로 돌아갈 때 그 여자의 눈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녀가 저를 볼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녀가 꾸며낸 겉모습 너머를, 선전과 두려움의 세월 너머를 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야 인정하기 시작한 자유에 대한 갈망을 그녀가 볼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날, 오늘 서울을 엄격하게 통제된 관광 중에 저는 잠시 몰래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작은 공원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가족들이 화창한 날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웃고 놀았고 부모들은 너그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 일상성에서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한 어린 소녀가 나비를 쫓아 제 옆을 지나갔어요. 그녀가 넘어져서 무릎을 긁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제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녀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어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들었죠. 아이의 눈물은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무릎에 뽀뽀를 해주며 나았다고 말해주었거든요. 제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 엿듣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웃은 게 언제였을까요? 제 깨달음의 무게가 물리적인 충격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제가 나만에 대해, 외부 세계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당황한 안내자가 저를 급하게 다시 그룹으로 데려갈 때 저는 그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이게 자유의 모습일까요? 사랑할 자유, 웃을 자유, 그저 존재할 자유? 네 번째 날, 우리의 나만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저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삶을 경험한 것에 대한 기쁨, 그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드는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 밑에는 자라나는 반항의 씨앗이 있어요. 마지막 공연 동안 저는 이 모든 상충되는 감정들을 제 음악에 쏟아부었어요. 연주하면서 제 음표들이 이 새로운 지식을 북한으로 가져가 고립과 선전의 벽을 깨뜨리는 상상을 했어요.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음악이 우리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저는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일어나서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그들의 감사를 만끽하게 두었어요. 선전의 도구가 아니라 예술가로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느낌을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우리 안내자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한 명이 속삭였어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봤어. 마치 우리가 뭔가 호기심거리인 것처럼 말이야. 다른 한 명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 내 훈련을 기억해. 이 모든 게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려고 만든 거짓된 모습일 뿐이야. 저는 돌아섰고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들은 어떻게 바로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보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부정하는 걸까요? 우리 버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설 때 그 대조는 즉각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의 생생한 색채들이 사라지고 익숙한 고향의 회색 풍경으로 대체되었죠.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그 여성의 연민 어린 시선으로 점화된 희망의 불꽃이 이제는 절대 꺼지지 않을 불길로 자라났어요. 눈을 감고 지난 며칠 동안의 광경, 소리, 감정들을 기억했어요. 자유롭게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상점의 풍요로움, 사람들, 얼굴에 진실된 미소, 이 기억들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어요. 그것들은 제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당신이 평생 하나의 진실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당신이 배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북한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맹세했어요. 언젠가 어떻게든 저는 그 자유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자유를 고향으로 가져올 방법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하고 위험이 가득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의 아름다움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구속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희망. 모든 한국인들, 북한과 남한 모두가 자유롭게 살고 사랑할 수 있는 날에 대한 희망이요. 제 바이올린 케이스를 꼭 잡으면서 저는 이제 그것이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가 맛본 자유와 이제 감히 꿈꾸기 시작한 꿈들의 상징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자유의 멜로디가 제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고 저는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울려 퍼뜨리기로 결심했어요. 5번째 날, 저는 지금 작고 어두운 제 방에 앉아 있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는 침대 밑에 안전하게 넣어뒀고요. 우리가 한국 순회 공연에서 돌아온 지 3주가 지났는데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제 아파트의 회색 벽들이 저를 가두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억압적인 체제를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자유를 맛본 후에 어떻게 이런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 밤, 저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거리를 가득 채우는 길, 거리 음식 향기를 꿈꿔요. 잠에서 깨면 가슴이 텅 빈 것처럼 아파요. 손에 닿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그리워하면서요. 지속적인 두려움 없이 사는 게 어떤 걸까요?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연습 중에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애국가를 연주하는데 갑자기 메스꺼움이 몰려왔어요. 한때 저를 자랑스럽게 했던 가사들이 이제는 입안에서 재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이 가식적인 연극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지연아, 괜찮아. 악단에서 제일 친한 친구인 미선이가 쉬는 시간에 속삭였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 보여.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미선이 눈에 걱정이 가득한 게 보였어요. 괜찮아. 거짓말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그냥 연습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전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과 우리가 북한에서 살고 있는 현실 사이의 극명한 차이가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어요. 얼마나 더 이렇게 가장할 수 있을까요? 26일차 신문을 받으라고 불려갔어요. 차갑고 무미건조한 방에 앉아 무표정한 관리들과 마주하고 있는데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박동무, 그들 중 한 명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남쪽에서 돌아온 이후로 동무의 걱정스러운 행동이 눈에 띄었소. 설명해 보시오. 힘들게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동무의 공연은 적절했소. 그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동무의 열정이 줄어든 것 같소. 혹시 퇴폐적인 남쪽에 노출된 후 반역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건 아니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제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오. 물론 아닙니다. 간신히 말했어요. 그저 빡빡한 일정 때문에 피곤할 뿐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와 조국에 대한 제 충성심은 변함없다고 장담합니다. 그 말들이 입안에서 쓴맛이 났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을
제가 목격한 진실을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신문실을 나올 때 다리는 떨리고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얼마나 더 이 거짓말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27일차, 오늘 밤, 저를 뼛속까지 흔든 꿈을 꿨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제 앞에 서 계셨는데, 할머니의 다정한 눈에는 사랑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아, 할머니께서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따라야 해. 내 영혼이 갈망하는 자유를 찾아라.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에 메아리치고 있었죠. 마치 행동을 취하라는 저 너머의 신호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생각, 가족, 친구들, 조국, 그건 너무나 무서워요. 실패하면 어쩌죠? 잡히면 어쩌죠?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녘 어둠 속에 앉아 바이올린을 생명줄처럼 안고 있으면서 더 이상 이 부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한때 저에게 기쁨을 주었던 음악이 이제는 족쇄처럼 느껴져요. 체제를 위해 연주하는 모든 음표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진실을 배신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어요? 아니면 거짓말로 살더라도 익숙한 안전을 선택하겠어요? 41차, 결심했어요. 떠나야 해요. 평생 여기서 진정한 나를 억누르며 사는 것보다 탈출의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무서워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오늘 미선이에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늦게까지 연습하고 있었고 빈 공연장이 우리의 피난처였죠. 엿듣는 귀로부터 안전한 미선아, 심장이 쿵쾅거리며 속삭였어요.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도 될까? 미선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지연아. 무슨 일이야?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나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탈북하려고 해. 그 후에 침묵이 귀가 멍할 정도로 컸어요. 미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잠시 제가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놀랍게도 미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 지연아. 미선이가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우리가 남쪽에서 돌아온 이후로 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자유, 기회들, 안도감이 저를 덮쳤고 곧이어 희망의 물결이 밀려왔어요. 그럼 우리 같이 가자. 흥분과 두려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어.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우리가 모여 앉아 계획과 가능성들을 속삭이는 동안 가슴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무섭기는 하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43일차, 계획이 세워졌어요. 1년의 속삭이는 대화와 비밀 만남을 통해 우리는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브로커와 연결됐어요.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저축과 그 이상이지만 자유의 어떤 가격을 매길 수 있겠어요? 작은 가방에 필수품들을 꾸리는데 손이 떨려요. 제가 선택하는 각각의 물건들이 생존과 체포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갈아입을 옷 한 벌, 마른 음식 몇 개, 가족 사진 한 장, 제 바이올린, 그 케이스를 애틋하게 쓰다듬어요.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이걸 두고 가는 건 제 영혼의 일부를 두고 가는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너를 연주할게.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어요. 음악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표현이 되는 곳에서 우리가 하려는 일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요. 우리가 발각됐다고 확신하면서요. 실패의 결과가 제 머릿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투옥, 고문, 처형. 하지만 자유에 대한 약속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오늘 밤, 도시가 잠든 사이 미선이와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우리의 여정은 위험할 거예요.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지나 제3국에서 망명을 요청하는 것까지.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진정한 자아로 살 수 있는 삶에 가까워질 거예요. 이 글을 쓰면서 아마도 이 방에서 이 삶에서의 마지막 글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족들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이해해 주실까요? 언젠가는 그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일을 단지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꿈을 위해 한다는 것을요. 탈북 첫날,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떨고 있어요. 미선이와 저는 방금 중국 국경을 넘었어요. 밤 공기가 차갑고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에도 제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게 자유의 느낌일까요? 아니면 그저 다른 모습을 한 두려움일까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걸어왔어요. 별들과 브로커가 준 애매한 지시만 따라서요. 발이 아프고 배가 고프지만
감히 불평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 맛은 아무리 쓰더라도 우리가 뒤에 남겨둔 억압의 독보다는 달콤해요. 미선이가 속삭여요. 지연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달빛에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저도 같은 생각을 해요. 더 나은 삶을 찾아 나선 우리가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드디어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일째, 우리는 버려진 헛간에서 임시 피난처를 찾았어요. 건초가 까슬까슬하고 공기는 먼지로 가득하지만 야외에서 계속 두려움에 떨며 있던 것에 비하면 궁전 같아요. 여기 누워서 제가 떠나온 삶을 생각해요. 제 바이올린. 손에 쥐었을 때의 그 편안한 무게감이 그리워요. 다시 연주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그 현을 만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미선이가 제 괴로움을 알아챘어요. 무슨 일이야?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어요. 음악 생각을 하고 있어. 제가 고백해요. 고향에서 음악이 어떻게 내 세상이자 날개였는지에 대해서 그녀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요. 어쩌면 우리의 새 삶에서는 오직 날개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줘요. 그래요. 어쩌면 자유 속에서 제 음악은 아무런 제약 없이 날아오를 수 있을 거예요. 7일째, 우리는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항상 밤에만요. 중국 시골은 광활하고 낯설어요. 모든 그림자가 잠재적인 위협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는 발자국 소리, 그게 정말 발자국 소리일까요? 아니면 그저 제 망상일까요? 오늘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경찰차가 지나갔어요. 우리는 도랑으로 뛰어들었고 옷이 진흙으로 흠뻑 젖었어요. 거기 누워서 심장이 쿵쾅거릴 때 저는 그 아이러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기 우리가 더러운 곳에 숨어 있는데 이 모든 게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예요. 이게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일까요? 하지만 고향의 숨막히는 억압, 끊임없는 감시, 우리가 살아야 했던 거짓말들을 떠올리면 아니요. 이 진흙 도랑이 그 화려한 세상보다는 낫네요. 12일째, 우리는 태국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브로커가 우리에게 동정적인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들의 소박한 부엌에 앉아 생전 처음으로 진짜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그들의 친절함에 압도당했어요. 그 가족의 할머니, 세월과 고난으로 주름진 얼굴을 가진 아주 작은 여인이 제 손을 잡아요. 당신들은 용감해요. 그녀가 서툰 한국어로 말씀하세요. 당신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 말씀에 눈물이 나요. 우리가 이겼나요? 아직은 승리 같지 않아요. 두 세계 사이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로요. 나중에 미선이와 제가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그녀가 물어요. 우리가 어디에서든 다시 집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대답을 못해요. 하지만 그녀의 질문이 제 두려움을 그대로 반영해요. 우리는 항상 외부인일까요? 우리의 과거로 인해 영원히 낙인 찍힌 채로 15일째, 우리는 태국에 도착했어요.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불확실함도 마찬가지예요. 유엔 사무소로 향하면서 이상한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느껴요. 그들이 우리를 돌려보내면 어쩌죠? 이 모든 게 헛된 것이면 어쩌죠? 과정이 길고 지루해요. 몇 시간의 인터뷰, 서류 작업, 또 인터뷰. 그들은 우리의 북한 생활, 탈북 이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물어봐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자신의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아요. 전에는 감히 말하지 못했던 날 것의 진실을 드러내면서요. 왜 한국에 가고 싶으세요? 면접관이 물어요.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해요. 이제는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제 음악이 국가의 도구가 아닌 제 영혼의 표현이 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요. 마침내 대답해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해요. 그가 이해할까요? 그런 억압 아래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일째. 지금 우리는 망명 신청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며 불확실한 상태에 있어요. 난민센터에서 하루하루가 흐릿해져요. 여기에는 우리처럼 탈출과 희망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진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다시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그리고 점점 자신감 있게요. 다른 난민들이 모여들어요. 음악 소리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음악은 보편적인 언어라는 걸 깨달아요. 우리의 다른 배경과 경험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언어예요. 즉흥 공연 후에 한 노인이 다가와요. 당신의 음악은, 그가 감정에 복받쳐 말해요. 고향을 생각나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끼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의 말에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제 음악을 제 감정의 반영으로만 봤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30일째,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이 마침내 도착했어요. 한국행이 허가됐어요. 이 사실을 깨닫자 수많은 감정이 밀려와요. 기쁨, 안도, 불안, 흥분, 이 모든 감정이 격렬한 교향곡처럼 제 안에서 소용돌이쳐요. 미선이와 저는 서로를 껴안고 웃다가 울다가 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하지만 초기의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냉철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낯선 세계로 들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항상 외부인으로 여겨질까요? 우리의 여정을 돌아봐요. 두려움, 불확실함, 절망의 순간들, 모든 발걸음이 우리를 여기 새로운 삶의 문턱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이 변했어요. 세상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광활한 하늘을 바라봐요. 북한의 제 마을에서 바라보던 것과 같은 하늘인데 이제는 다르게 느껴져요. 끝없이 넓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미선이에게 고개를 돌려요. 그녀의 눈에서 제 눈에 비친 것과 같은 두려움과 희망의 혼합을 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됐어? 제가 물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요. 할 수 있는 만큼은 준비됐어. 비행기가 이륙해요. 우리를 미래로 데려가면서요. 저는 눈을 감고 엔진의 진동을 느껴요. 그 진동이 제 바이올린 현의 울림을 생각나게 해요. 저는 다시 자유롭게 두려움이나 제약 없이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이 여정은 자유가 단순히 물리적인 국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고 꿈을 추구하고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자유예요. 한국을 향해 날아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해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키우고 제 음악으로 여전히 침묵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겠다고요. 자유를 향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껴요.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저는 그것들을 마주할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한국에서의 3년차,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분주한 도시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자니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매일이 선물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건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중요한 공연이 있어요. 바이올린을 연습하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음표들을 들으니 여기서 연주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껴져요. 북한에서는 모든 공연이 줄타기 같았고 모든 음표가 사상적 순수성을 위해 검열됐거든요. 여기선 음악이 제 영혼에서 흘러나와요. 제약 없이 아름답게요. 하지만 새로 얻은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익숙한 아픔이 가슴에 자리 잡아요. 가족들, 친구들, 제가 떠나온 모든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들은 안전할까요? 먹을 것은 충분할까요? 아직도 외부 세계에 대해 들었던 거짓말을 믿고 있을까요? 눈을 감고 음악에 푹 빠지면서 궁금해져요. 그들이 지금의 저를 볼 수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랑스러워할까요? 혼란스러워할까요? 화를 낼까요?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네요. 나중에 콘서트홀로 걸어가면서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에 놀라요. 거리는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웃고, 다투고, 살아가는 모습이요. 통제되고 엄숙한 평양거리와는 정말 다르죠. 아직도 가장 단순한 것들에 놀라워요. 시장의 풍성한 음식들, 화려한 패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열린 토론들이요. 지연 씨,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탈북자 민서예요. 그녀가 흥분된 얼굴로 달려와요. 취직했어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외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술 회사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진심으로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민서 씨, 당신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서 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이켜보게 돼요.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우울증과 불안으로 힘들어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자신감 넘치고 희망찬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어요. 아세요? 민서 씨가 부드럽게 말해요. 지연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새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고 목적의식이 밀려와요. 이것이 제가 하는 일의 이유예요. 민서 씨 같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콘서트홀로 계속 걸어가면서 우리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봐요. 우리 탈북자들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어요.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미래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죠. 쉬운 길은 아니에요. 차별, 오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끊임없는 싸움에 직면해 있어요. 최근 남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뉴스 보도에 대해 생각해봐요. 전쟁 가능성에 등골이 오싹해져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적대 행위가 고조된다면 탈북자인 우리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콘서트홀에 도착해요. 무대 뒤에서 몸을 풀고 있는데 한국인 동료 2명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돼요. 난 그냥 이해가 안 돼. 왜 우리가 계속 이 북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한 명이 말해요. 그들은 우리 자원의 낭비일 뿐이야. 그 말이 가슴 아프지만 낯선 말은 아니에요. 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어봤거든요. 우리 두 사회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상기시켜 주네요. 무대에 올라서서 관객들의 기대에 찬 얼굴을 밝은 조명 아래서 바라보니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제 여정, 아니 우리 탈북자들의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리를 놓고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반도가 다시 하나가 되는 미래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에요.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어 올리고 교향곡의 첫 음이 공기를 가득 채우자 저는 모든 감정을 연주에 쏟아부어요. 음악은 제 희망, 두려움, 미래에 대한 꿈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자 여러분, 음악이 정말로 국경과 이념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자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껴요.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더 많은 도전과 더 많은 장벽을 깨야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일은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계속할 거예요. 한국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공감과 이해를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거예요.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을 음악으로 전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관객들의 따뜻한 감사를 만끽하고 싶어요. 이 순간, 저는 그저 탈북자가 아니에요. 분단의 상징이나 정치적 화제거리도 아니에요. 저는 박지연이에요. 음악가이자 생존자, 두 세계를 잇는 다리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저 자신과 제가 떠나온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약속해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장하고 모든 한국인이 자유롭고 하나 된 채로 함께 설 수 있는 날을 위해 일하겠다고요. 불가능한 꿈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을 탈출한 것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영혼의 음악을 담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요.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결국 그게 자유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 두려움에 맞서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능력 말이에요.